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김명희 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오늘은 2024년 한국불교신문 시 당선작 산벚꽃 피는 달 김재희 당선자의 작품을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여러분, 눈 감으세요. 눈 감으세요. 산벚꽃 피는 달 김재희. 달을 보면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 저 달 언덕에 산벚꽃 나무숲이 있었지. 난 날마다 산벚꽃 나무숲 언덕에 올라 지구를 바라보았지. 지구를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가슴이 뛰던지. 지구에도 산벚꽃 나무숲이 있을 거라 믿었지. 거기 산벚꽃 나무숲 언덕에서 누가 날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때는 정말 이제 생각나. 내가 저 달에서 떠나온 거. 맞아. 내가 떠나올 때 잘 다녀오라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손 흔들어 주던 너의 젖은 눈이 생각나. 너와 함께 걷던 산벚꽃 나무숲이 생각나. 저기 산벚꽃 핀 언덕 아래 작은 절에서 날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내가 생각나. 어서 달빛 동아리를 내려줘. 나 이제 돌아갈 거야. 그런데 이를 어째? 나 여기서 한 여자를 얻어 두 아이를 낳았으니. 어떤가요, 여러분? 재밌죠? 옛날 이야기 같죠? 햇님 달님도 떠오르죠? 또 나무꾼과 선녀도 떠오르죠? 또 어떤 생각 들어요? 참 심각하죠? 여자가 지금 지구에도 있고 달에도 있고 여복이 많은 화자예요. 그죠? 그런데 아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웃음을 자아내게 하죠. 시가 굉장히 개성 있고 재밌어요. 재밌고 어떻게 보면 과거에 어딘가에서 한 번은 이야기 동화로 읽어봤음직한 그런 분위기도 느껴지는데, 그렇다고 또 그게 똑같은 것도 아니에요. 확장판이에요. 자, 산벚꽃 피는 달. 이 시는 신화적 상상력이 좀 보여요. 신화적 상상력. 색다른 위치에서 화자가 아주 색다른 위치에서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했어요. 뭐냐면 달에 본인이 시적 화자가 달에서 살다가 지구로 내려온 그런 상태인 화자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도 모르게 늘 밤만 되면 달을 바라볼 때 뭔가가 가슴 한켠이 저릿저릿한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생각나 그러죠. 내가 저 달에서 떠나온 거. 그러죠. 왜 내가 저 달이 그렇게 남다르게 나에게 와서 묻어들이고 박히나? 왜 이렇게 저 달이 나에게 가슴으로 눈에 들어오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생각났어. 나는 그 달에서 떠나왔어. 그러고 보니까 그때 내가 기다리겠다고, 작은 절에서 날 위해 엎드려 기도하면서 기다리겠다고 했던 그 사랑하는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겠어요. 달에서 흘러가는 시간과 지구에서 흘러가는 시간이 굉장히 다를 텐데, 그래서 난 이제 생각이 났어요. 불현듯 돌아가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정신 차리고 다시 주변을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머, 나는 지구에서 이미 태어나서 40-50년 이상 50-60년을 살았고 두 아이까지 낳고 같이 이마에 주름살이 늘어가는 한 여인이 내 옆에 있는 거야. 딱 있는 거야. 잠깐 꿈 꾸고 잠에서 깬 것 같은데 위치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별이 행성이 바뀌고 또 달에 있던 그녀가 아니라 그 선녀 같은 아리따운 그녀가 아니라 지구인의 모습을 한 그녀가 또 딱 있고 나를 닮은 아이들까지 딱 저질러 잡고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해요? 못 가죠. 이를 어째 그러잖아요. 못 간다. 재밌죠? 재밌습니다. 자, 달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시각과 지구에서 달을 내려다보는 시각. 제가 여러분께 시창작 강의를 할 때마다 가끔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요. 뭐요? 위치 변동을 해라. 오로지 내가 앉아있는 자리에서만 보려고 하지 마라. 그 자리에서는 100번 봐야 100번 똑같은 그림밖에 나올 것이 없다. 그럼 어떡한다? 위치를 바꾼다. 뭐 굳이 걸어가서 위치를 바꿀 필요 없죠? 우리에게는 아주 효율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뭐죠? 상상력이죠. 상상하면 다 됩니다. 달에도 갈 수 있고 별에도 갈 수 있고 목성에도 갈 수 있고 태양에도 갈 수 있고 그 어떤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은 그 행성에도 갈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고 태양에 가도 타 죽지도 않고 화성에 가도 얼어 죽지도 않고 얼마나 좋은 도구가 있어요. 여러분 블랙홀 어떻게 통과해야 돼요? 거기 살아서 지나갈 수 있어요? 돌아올 때 우린 죽지는 않나요? 기억도 그냥 다 갖고 오나요? 얼마나 걸리나요? 이런 거 물어볼 필요 없죠. 왜? 상상하면 다 털끝 하나 안 다치고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상상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하세요. 아주 마음껏 좀 쓰세요. 써먹으세요. 신은 우리 인간에게 상상하는 능력을 줬어요. 상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때요? 태어나서 7, 80년, 90년, 100년 살다 가는 동안 상상의 세계를 0.0000001%나 좀 꺼내 쓰나? 우리가? 너무나 안 쓰죠. 상상을 너무 안 해요. 연습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또 안 하고 안 하게 돼서 안 하고 그래서 더 안 하고 여러분에게 있는 그 도구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고 참 아까운 그죠? 능력이죠. 상상력. 오늘부터는 이제 상상의 세계를 밥 먹듯이 드나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는 나의 존재론적 발생의 근원에 대한 아주 활달한 상상력을 펼쳐가고 있어요. 즉, 이 시에서 보면 우리는 다 뭐예요? 신이죠, 신. 우리는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하고 달에서 왔다면 신이잖아요. 신화적인 세상이겠죠. 그죠? 뭐 우주인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가 선녀나 견우직녀에 가깝지. 그죠? 신화적 상상력이죠. 자, 나는 신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과거에 나는 신이었던 거야. 어디에? 달나라에. 그런데 거기에 사랑하는 여신도 있어. 견우와 직녀처럼 날 기다리고 있는 여신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이 들고 보니까 나는 어디에 있어요? 지구에 있어요. 자, 여기서는 저 달 했을 때의 그 지시대명사 저가 우리가 시를 쓸 때 이런 거 그죠? 어떤 위치, 장소를 확정시켜주는 언어 그것을 참 정확히 잘 써야 되는 거구나를 배워야 합니다. 이 시에서 저 달 언덕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저 달이니까 현재 화자가 달에 있다 없다? 없다. 어디서 달을 보고 있다? 달 밖에서 달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저 달이 되는 거죠. 이 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달 안에서 달을 밟고 서 있는 상태에서 달을 지칭할 때 이 달이 되는 것이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맞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데 시를 쓸 때 어떻게 돼요? 까먹어요. 홀딱홀딱 까먹습니다. 더구나 조사를 또는 지시대명사 또는 서속격 조사들 특히 너무나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쓰니까 시가 어그러지고 무너지는 거죠. 본인은 잘못 쓴 줄 모르고 독자가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런 의미로 쓴 게 아닌데요 라고 말을 하는 초보자들이 적지 않다. 이유는 뭐다? 정확하게 적확하게 단어를 선별해서 쓰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다. 명심하세요. 삼벚꽃 피는 달, 달을 보면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 저 달 언덕에 삼벚꽃 나무 숲이 있었지. 난 날마다 삼벚꽃 나무 숲 언덕에 올라 지구를
바라보았지. 지구를 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가슴이 뛰던지. 왜 가슴이 뛰었을까요? 왜? 뒤에 나오죠? 자기의 반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본인은 지금 알든 모르든 간에 가슴이 뛰는 거는 이미 몸이 반응하고 있는 거죠. 지구에도 삼벚꽃 나무숲이 있을 거라 믿었지. 거기 삼벚꽃 나무숲 언덕에서 누가 날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때는 정말 이제 생각나. 내가 저 달에서 떠나온 거. 맞아. 내가 떠나올 때 잘 다녀오라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손 흔들어 주던 너. 너의 젖은 눈이 생각나. 아이고, 그 여신이 울면서 손을 흔들어 줬네요. 너와 함께 걷던 삼벚꽃 나무숲이 생각나. 저기 삼벚꽃 핀 언덕 아래 작은 절에서 날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네가 생각나. 어서 달빛 동아리를 내려줘. 나 이제 돌아갈 거야. 그런데 이를 어째? 나 여기서는 어디예요? 지구죠? 나 지구에서 한 여자를 얻어 두 아이를 낳았으니.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시가 한 번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방향이 또 있죠. 뭐예요? 뭐죠? 이 시는 지금 열린 결말이면서 계속 돌고 있어요. 계속 돌고 있어요, 지금. 자, 이 시를 지금부터 제가 달과 지구만 바꿔볼게요. 삼벚꽃 피는 지구. 지구를 보면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 저 지구 언덕에 삼벚꽃 나무 숲이 있었지. 난 날마다 삼벚꽃 나무 숲 언덕에 올라 달을 바라보았지. 달을 바라보고 있으면 왜 그렇게 가슴이 뛰던지. 달에도 삼벚꽃 나무 숲이 있을 거라 믿었지. 거기 삼벚꽃 나무 숲 언덕에서 누가 날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지. 그때는 정말. 이제 생각나. 내가 저 지구에서 떠나온 거. 맞아. 내가 떠나올 때 잘 다녀오라고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손 흔들어 주던 너. 너의 젖은 눈이 생각나. 이게 두 애의 엄마겠죠? 지구의 두 애의 엄마. 너와 함께 걷던 삼벚꽃 나무 숲이 생각나. 저기 삼벚꽃 핀 언덕 아래 작은 절에서 날 위해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네가 생각나. 어서 여기선 달빛 하면 안 되겠네요. 어서 새와 나무에 노래가 묻은 동아줄을 내려줘. 이건 제가 즉석으로 동원했어요. 왜냐, 달빛 동아리면 안 돼요. 지금 지구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거 뭐예요? 새와 나무와 이런 자연. 그죠? 푸른 별 지구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새와 나무에 노래가 묻은 동아줄을 내려줘. 나 이제 돌아갈 거야. 이제 지구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어째? 나 여기가 어디예요? 제가 바꿔 읽었으니까 달이죠. 나 달에서 한 여자를 얻어 두 아이를 낳았으니 못 돌아간다는 거죠. 지구로. 어때요? 달에서 지구를 이야기해도 너무나 잘 들어맞고, 지구에서 달을 보면서 상상을 하는 그런 시로 접근해도 아주 딱 들어맞죠. 아귀가. 그죠? 열린 결말이면서 끝없이, 그죠? 행복하게 살았더래요가 아니라 이 시는 계속 떠나가고 떠나왔더래요가 되죠. 그리고 계속 달의 여인과 지구의 여인은 눈물바람을 뺐더래요가 되겠죠. 야, 그럼 이 화자가 참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사랑쟁이이기도 하면서 여복이 터지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뭐예요? 부평초 같다라는 생각. 아, 참, 이 사랑이 두 행성에 나누어져 있으니, 응? 이 사내는, 이 시적 화자는 살아도 사는 것이 절반의 삶밖에 안 되겠다. 그러면서도 참 아픈 사랑이면서 안타까운 사랑이면서 그렇다고 못됐군 이런 생각은 또 안 들어요. 이 화자에게. 그죠? 사는 게 참 사랑이 참 이렇구나. 그런 생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사랑뿐이 아니라 지구에서 태어나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항상 무엇의 연속이에요? 이곳과 저곳.
떠나온 곳과 떠나갈 곳, 보내야 할 시간과 받아들여야 할 시간, 떠나보내야 할 인연과 새로 맺어야 할 인연, 시작해야 될 일들과 끝내야 할 일들 속에서 계속 돌고 돌고 돌죠. 그죠? 그거예요. 그게 삶이거든요. 이 시는 굉장히 재밌고 신화적이면서도 그렇다고 고루하지도 않습니다. 올드하지도 않아요. 좋은 시예요. 아주 동화적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정서적 그런 감성을 물을 부어주는 시예요. 자, 요즘 어때요? 문명이 발달할수록에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서로가 냉소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그죠? 단발적이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고 화나면 지르고 보기 싫으면 절규하고 이렇게 너무나 말초적으로 감정을 대응하고 있죠. 그렇게 치우쳐서 지쳐가는 현대인 우리들에게 달과 우리가 이렇게 오고 가고 하나가 된다면 어떨까? 그런 환상과 상상력으로 우리 굉장히 감정에 메말라진 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감성에 어떤 감성에 따뜻하고 촉촉한 감성의 링거를 주입하는 그런 아주 따뜻한 시로 저는 읽혀요. 또 하나는 과거에 제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과거의 전래동화적인 상징으로서의 햇님 달님 그러나 그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게 아닌 것도 아니고 약간은 뭔가 신화적인 공간이 익숙하죠. 21세기 현대인들이 달과 합쳐진다면 이런 풍경이 탄생하기도 하는구나. 그런 상상을 끌어내주는 흔들어주는 그런 시예요. 자,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2024년 한국불교신문시 당선자 김재희 시인의 삼벚꽃 피는 달을 짧아요. 시가 짧은데 이 짧은 시 한 편을 읽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때요? 입가에 미소가 묻어나죠. 특히 여성분들보다 남성분들이 으흐흐흐 이러고 있지 않을까. 왜냐? 이 시를 읽는 동안 여러분은 2명의 선녀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에서 2애의 엄마가 지구에서 2애의 엄마가 달에서 견우와 직녀처럼 선녀처럼 샤랄랄랄랄라한 시스루 룩을 입은 아리따운 공주 같은 여신이 작은 절에서 우리 남자 당신을 무사히 달나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고 있다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재밌죠? 예, 재밌게 읽었어요. 자, 그러면 심사평 볼게요. 심사평 앞부분은 여러분이 읽으시고 시부분 본심 심사위원 오세영 선생님이 하셨습니다. 김재희 씨는 자신의 철학을 미학으로 형상화시킬 줄을 아는 시인이다. 요즘 우리 문단의 시류에서 보듯 감각적인 유행 풍조에 편승하지 않고 투고작들처럼 자신의 시를 지키면서 이게 뭐예요? 개성, 그죠? 나만의 목소리, 상상력의 차원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훌륭한 시인이 되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 당선소감도 짧게 제가 읽겠습니다. 오랜 세월 시를 알았습니다. 이거 봐요. 시가 쉽게 며칠 앓는다고 시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시를 알았대요. 앓는다 뭐예요? 힘든 거죠? 통증, 고통이에요. 여러분 시 쓰는 게 너무 힘들어요. 당연한 거예요. 힘든 정도가 아니라 통증, 괴로움, 아픔이어야만 시를 조금 아는 거죠. 앓는다니까요. 끙끙 앓아요. 오랜 세월 시를 알았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원고를 넣었습니다. 그러면 김재희 시인은 얼마나 많은 자신과의 싸움을 공모전을 통해서 했을까요? 올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대요. 이런 당선수가 몇 분 있었죠? 올해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투고했는데 덜커덕 당선이 되는 분들. 그동안에 흘린 땀이 하나하나가 사다리가 된 거죠. 그만큼 고생하셨단 얘기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원고를 넣었습니다. 삼벚꽃 피면 맑은 술 한 병 들고 뒷산에 오를까 합니다. 김재희 선생님, 맑은 술 한 병만 들고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손수건도 2장 챙겨야죠. 달나라의 여신 거, 지구에 있는 2애기 엄마 거. 왜요? 여기 화자는 수시로 들락거릴 거니까 둘 중에 한 여인은 계속 우는 역할이잖아. 손수건 2개 가져가세요. 달을 보며 한잔하고 싶습니다. 술잔도
화자 거랑 두 여인 거랑 술잔도 반드시 3개, 손수건 2개 쓰고 또 쓰겠습니다. 늦은 만큼 온 힘을 다해 시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김재희 선생님. 재밌는 시 읽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시 우리가 맛보고 섭취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한국불교신문 신춘문예 관계자 여러분과 오세영 선생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다음에는 한국일보 당선작 테이크 김유수 시인의 시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만나요. 읽고 기다리세요.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많이 도움되셨어요? 네. 다음에 또 알찬 영상 준비해서 여러분의 인생 2막을 제가 함께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죠?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